해수의 성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수의 성질 160조. 여기가 이제 시험 범위 마지막 단원이고요. 해양학으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기화학이었고 이제 해양학인데 내용이 엄청 쉬워. 다음 단원까지가 해양학인데 해수의 순환까지가 해양학은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양학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 왜 여기가 쉽냐면 해양학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야. 해양학이 유체역학이어서 이 정도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교 수학을 다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구과학 2만 가셔도 해양학이 굉장히 어렵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 고교 수학을 넘어가는 수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양학이 굉장히 어려워서 극소수의 아주 적은 양만 이제 고2 과정, 지구과학 1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파트만 지금 수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지구과학 1 범위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래서 지금 해수의 성질 단원인데 바닷물의 성질 4가지를 외워주시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단원이 지구과학 1에서 가장 쉬운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 보시면 수온 붙어 있는데요. 총 4가지의 특징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4가지 먼저 써볼게. 여기다가 1번이 수온이고 바닷물 온도, 2번이 염분이야. 바닷물의 농도, 짠 정도, 그 다음에 3번째 밀도, 무거운 정도, 4번째 용존 기체. 이렇게 4개야. 이 4개를 특징을 외워주시면 돼요. 그럼 수온부터 갈게. 수온. 내용이 쉬워서 그냥 쓱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만 밑줄 그라는 것만 밑줄 그시면 돼요. 첫 번째, 표층 바닷물의 온도 분포, 표층 수온 분포.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동그라미 1번 태양인 거지.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치? 햇빛이 많이 들어와 그럼 바닷물이 따뜻하겠죠. 햇빛이 적게 들어와 바닷물이 차갑겠죠. 이런 거에는 밑줄조차 긋지 마. 당연하니까. 알겠죠? 소연아 이런 거 긋는 거 아니야. 그으면 보게 되잖아. 그치? 당연한 거잖아. 이거 만약에 물어보면은 알려고 할 거야? 그럴 리는 없어, 그치? 그럴 리는 없다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니까 밑줄 긋는 거 아니야. 2번 봐봐.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의 폭, 바다 한가운데보다 연안이 더 심해. 이거 왜 그래? 비열 차이 때문에. 바닷물은 비열이 크잖아. 그래서 바다는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데 육지랑 접한 바다 부분은 온도 변화가 심하겠죠. 비열 차이 때문에. 수연아 이거 밑줄 그어야 될 거야 돼. 그을 필요가 없죠. 당연한 건데. 틀리겠어요? 둘 중에 온도 변화가 누가 커? 여름 겨울 차이가? 당연히 얘가 크죠. 비열 차이 때문에. 그죠? 근데 이걸 몰랐다. 바닷물이 비열이 크다는 거 몰랐다. 그러면 밑줄 그어야지.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여기까지 밑줄 안 그어. 세 번째, 등수온선은 위도와 나란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적도입니다. 근데 태양 에너지가 적도에 제일 많이 들어가요. 햇빛이. 그죠? 햇빛이 내리 쬐니까. 그게 햇빛이 잘 못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햇빛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제일 따뜻할 거예요. 바닷물이. 그래서 30도라고 하죠. 제일 뜨거운 바닷물이. 그럼 등수온선이 이렇게 되겠죠. 30도 등수온선이. 여기가 30도. 그럼 여기는 수온이 어떻겠어? 좀 차갑겠죠? 그래서 여기가 한 25도, 여기가 20도. 등수선이 이렇게 되겠죠? 가로선이 되겠지. 그렇잖아? 이게 위도지. 가로선이 위도잖아. 그러니까 등수선은 가로선이다. 위도와 나란하다. 소연아 이거 밑줄 그어야 되는 거야 돼. 그을 필요가 없죠. 1번이랑 똑같은 얘기잖아.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자꾸 밑줄 그으려고 하는 거 같고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지? 당연하지, 그치? 당연하지. 자, 1, 2, 3은 틀릴 수가 없어.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다. 그러면 어디다 밑줄 그냐? 4번에 밑줄 그어주세요. 등수원선이 위도와 나란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등수원선이 위도와 나란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실제 자료 볼게요. 이게 등수원선인데 등수원선이 이렇게 위도와 나란하죠. 이렇게 가로선이야 보통은. 근데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보여? 이렇게 돼 있죠. 휘어있죠. 여긴 왜 그러냐면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해류가 이렇게. 해류가.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가로선인데 보통 가로선인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해류가 흘러서 그래요. 해류가. 아 그래서 이렇게 나란하지 않은 지역은 해류 또는 용승의 영향. 이 지역에서 심해에 있는 찬물이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 가로선에 이게 깨지는 거죠. 경향성. 햇빛만 고려를 못한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이게 중요해. 이 4번이 중요해. 여기다가만 빛을 그어주시면 돼. 그 다음 하다. 연직분포. 연직분포. 이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이런 거야. 간단하게만 그려볼게. 여기가 깊이고 여기가 수온이야.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 처음에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심해니까 햇빛이 적게 들어오니까 이러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관측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관측하니까 이렇게 됐어. 괜찮아? 층을 3개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층, 가운데에 있는 층은 우리의 예상이랑 똑같아. 왜냐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햇빛의 양이 줄어드니까 수온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특별한 건 여기랑 여기인데요. 여기랑 여기. 여기는 수온이 왜 일정해? 바람이 섞어주니까 이걸 혼합층이라고 하죠. 바람이 섞어주니까 수온이 일정해. 여기는 수온이 감소해. 수온이 변하는 층, 수온 약층. 마지막으로 여기는 햇빛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수온이 비슷해. 심해층. 3개로 나누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 그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혼합층이 발달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혼합층이 발달했다. 어떨 때 발달했다고 표현하냐면 보통 두께가 두꺼우면 발달했다고 표현해. 이게 두꺼우면. 근데 보통 어떨 때 두껍냐? 바람이 셀 때. 바람이 섞어준 거니까. 그래서 여름이랑 겨울 중에는 겨울에 더 발달해요. 겨울에 바람 더 세잖아. 여름엔 바람도 안 불고 더운데 겨울엔 칼바람 불잖아.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는 중위도에서 더 발달해요. 중위도에서. 왜냐면 우리나라잖아. 중위도 바람 세잖아. 적도 지역은 바람도 안 불고 덥잖아. 그죠? 이게 혼합층인데 근데 수온약층은 두께가 중요하지 않아.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는 뜻은 뭐냐면 수온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발달했다고 표현해. 어디와 어디의 수온 차이냐면 당연하게도 여기죠. 여기랑 여기죠. 이 두 수온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발달한 거야. 수온약층. 네, 이제 그래프 다시 봐봐. 이거 이해하셔야 돼. 근데 이 두 수온의 차이가 커지려면 중요한 건 얘야, 얘. 왜냐면 얘는 안 변하거든. 얘는 심해니까 아예 햇빛이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얘는 고정이야. 얘는 거의 비슷해.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어도 얘는 안 변한단 말이야. 왜냐면 너무 밑에 있으니까 햇빛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그치?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온 차이가 커지는 거야, 온도 차이가.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여름이랑 겨울 중에 언제 더 수온 약층이 발달하겠어? 여름. 표층 온도가 높으니까.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는 저위도. 그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칠판에 있는 이 흰색 그래프를 중위도 지역에서 관측한 정보라고 합시다. 중위도. 그럼 이 그래프 위에다가 저위도를 그릴 텐데요. 저위도. 저위도는 중위도보다 더 더우니까 표층수온이 올라가야 돼요. 저위도. 근데 바람은 덜 부니까 좀 얇아야죠. 근데 심해 온도도 다 비슷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죠. 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고위도 지역으로 가, 북극 쪽으로 가. 그럼 표층수온이 계속 떨어지다가 이렇게 되겠죠. 고위도로 가면 이렇게. 괜찮아? 지금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를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보시면 160쪽에 수온약층은 안정층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정층.
찾았니? 수온약층은 안정층이다. 지금 보시면 여기 흰색으로 여기 봐봐. 여기가 수온약층인데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보고 안정 불안정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온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차가워요. 차가우면 무거워. 무거운 게 밑에 깔려 있고요. 위쪽은 따뜻해요. 따뜻하면 가벼워. 가벼운 게 위에 있어. 그럼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이렇게 돼 있으면 안 섞인다고. 밑에는 무겁고 위에는 가벼우니까. 이걸 어디서 했냐면 우리 성층권 할 때 했어요. 기억나? 위로 갈수록 온도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성층권이었잖아. 성층권 안정했죠. 왜냐면 밑에는 차가운 게 있고 위에는 따뜻한 게 있으니까. 온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정하다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 안정한 거라고 이게. 괜찮아? 그래서 여기는 안정층이야. 아, 수온약층은 안정층이야. 즉 대류가 억제되고요. 표층에 있는 바닷물이 심해로 잘 못 내려갑니다. 왜냐면 얘가 막아주니까.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 심해에 있는 바닷물도 표층으로 잘 못 올라와요. 얘가 막아주니까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수온약층은 심해와 표층의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맞다고 하셔야 돼요. 안정층이니까. 질문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봐주세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염분. 염분 옆에다 쓰세요. 바닷물의 농도. 바닷물의 농도. 바닷물의 농도를 위해. 바닷물 소금물이잖아, 그치? 알고 있죠? 소금물인가? 근데 바닷물 속에 소금만 녹아있는 건 아니야. 소금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염류라고 그래.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모든 물질을 그냥 다 염류라고 그래. 근데 이 염류 중에 대부분은 소금이야. 약 77%가. 근데 소금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섞여 있어요. 이걸 염류라고 하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염분이죠. 이게 농도지. 근데 정의가 조금 특이해. 여기다 밑줄 그어줘. 왜냐면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염분의 정의가 바닷물 1kg에 들어있는 불순물의 그램 수거든요. 그래서 단위를 어떻게 쓰냐면 이제 옆에다 필기합니다. 단위가 너무 중요하니까 단위가 이거예요. 그램 퍼 킬로그램. 정의에 입각해서 정의. 바닷물 1kg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 그램 수 이런 뜻이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1kg 안에 들어있는 그램 수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동해 바다에서 바닷물 1kg을 떠왔어요. 바닷물을 다 증발시켜. 염전 알죠, 그죠? 다 증발시켜. 그럼 남은 불순물이 남아있겠죠. 그게 35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35g per kg. 무슨 뜻이라고? 바닷물 1kg 안에 불순물 35g이 있다는 소리야. 괜찮아? 근데 단위가 너무 더럽죠? 말이 안 되잖아. 그램 per kg. 그럼 그램이랑 그램 없애면 1000분의 1이야 단위가? 실제로 그래요, 그죠? 단위가 사라지잖아. 그램이랑 그램이랑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지금 숫자가 이게 1000분의 3이거든. 왜냐면 이거 다시 풀었으면 이거잖아. 1000g 중에 바닷물 1000g 중에 35g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램을 날려버리면 1000분의 35란 말이야. 농도가. 이거 분수잖아. 너무 쓰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만 남기자. 여기다 1000 곱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천분율. 단위는 per mil. 퍼센트가 아니라 per mil. 이렇게 있습니다. per mil.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35 per mil. 퍼센트가 아니라 per mil. 천분율. 무슨 뜻이냐면 바닷물 1000g 안에, 그러니까 1kg, 1000g 안에 35g 있다는 얘기야. 같은 뜻이야.
괜찮아? 좋아.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PSU라고도 씁니다. 같은 뜻이에요. 실용 염분 단위라는 뜻이고 그냥 35 PSU 같은 뜻이야. 세 개가 같은 뜻이야. 단위가 세 개나 있어. 다 똑같은 뜻이고요. 우리는 어떤 숫자를 외울 거냐면 이 숫자를 외워주셔야 돼요. 35. 이게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분입니다. 1kg 안에는 35g의 불순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엄청 짠 바다 중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사해? 아주 짠 바다인데 거기가 한 200 정도 되는데 그건 엄청 예외고 보통은 35 내외입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밑줄 그으면 안 돼. 염분비 일정의 법칙 거기 밑에 그래프 잠깐 볼게요. 이게 지금 35%의 바닷물의 구성 성분들입니다. 이게 평균적이야. 평균 바닷물이 이렇게 돼. 그래서 바닷물 1kg 안에 35g이 있는데 이 35g 전부가 소금은 아니라고 그랬지. 소금은 몇 퍼센트냐면 약 77%, 21.21g. 염화 나트륨. 이게 소금이잖아. 이게 1등이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 바로 예시로 갑니다. 내가 동해바다에서 측정했어. 동해바다에서 염분을 측정했더니 35%이 돼. 그 말뜻이 뭐냐면 동해바다 1kg 안에는 소금이 NaCl이 27.21g 있고요. 2등이 염화마그네슘. 얘가 3.81g이 있어요. 그리고 뭐 기타도 있죠. 점점점해서 다 더하니까 35g이야. 동해 바닷물의 염분은 35%이죠. 여기까지 됐지? 근데 황해로 가요. 황해는 다 반칙을 해보니까 30g이에요. 싱겁죠. 동해보다 싱겁잖아. 농도가 진하지 않잖아. 그래서 실제로 황해는 싱거워요. 왜냐면 강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황해에 소금 몇 그램 있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당연히 계산할 수 있어. 당연히. 왜냐면 35g 중에 약 77%가 소금이면 여기서도 이 30g 중에 77%가 소금인 거야. 이 비율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비례식을 써버리면 돼. 비례식 이렇게 쓰면 되겠지. 35g 중에 27.21g이 소금이면 30g 중에 X가 소금이야. 이렇게. 중학교 비례식. 이 비례식이 안 먹히면 문제를 풀 수조차 없어. 너무나도 쉽죠? 그냥 이렇게 쉽게 풀면 돼. 이 정도로 쉽게 풀어도 되나? 할 정도로 쉽게 풀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할 수 있죠? 여기도. 그죠? 35대 3.81은 30대 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질문 있는 사람? 자, 말로 요약하면 짠 바다도 있고 싱거운 바다도 있는데 비율은 똑같다. 소금의 비율은 똑같다.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밑에. 이거.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는데 바닷물이 짜질 때도 있고 싱거워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 짜지고 어떨 때 싱거워지는지를 보는데 첫 번째. 바닷물의 농도가 증가할 때. 언제 증가하냐면 증발될 때. 물이 막 증발하면 짜지겠죠. 두 번째, 바닷물이 얼어붙을 때. 빙하가 형성돼. 물이 얼어붙어. 물 분자만 얼어붙으니까 남은 바닷물은 짜지겠죠. 그럼 언제 싱거워지냐? 이거 반대지. 증발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공급되니까 싱거워지죠. 빙하가 녹을 때. 물이 공급되니까 싱거워지죠. 강물이 들어올 때. 물이 공급되니까 싱거워지죠. 질문 있는 사람?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지구의 온도가 올라서 빙하가 녹는데 그러면 염분은 어떻게 돼? 낮아진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 쉽죠? 근데 이 요인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두 개예요. 이거 두 개.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보는데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증발 빼기 강수를 한 덩어리로 봅니다.
증발 빼기 강수는 염분이랑 비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발이 많을수록 바닷물이 짜진다. 괜찮아? 근데 강수는 적을수록 염분이 커진다. 아, 증발이 많고 강수는 적을수록 바닷물이 짜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봐. 이걸. 그럼 시험엔 어떻게 나오냐? 시험엔 세개 지도에 A, B, C 이렇게 지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A, B, C 중 증발 빼기 강수가 가장 큰 곳은 어디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번역을 해야지 머릿속으로. 아, 염분 제일 큰 곳 고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먹을 수가 있으면 돼요. 괜찮아? 그럼 실제로 염분이 제일 큰 곳은 어디냐? 그 밑에 있는데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위도 고압대에서 염분이 최대가 됩니다. 중위도 고압대에서 염분이 최대가 돼요. 여기가 위도 몇 도게? 고1 때 했던 거. 위도 몇 도게? 위도 30도. 고1 내용 복습. 까먹었으면 써주세요. 이건 2학기 중간고사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해야 돼요. 얘의 적도 30도, 60도, 90도. 기억나니 이거? 상승하고 가다가 헤들리 순환 이렇게. 그다음에 가다가 헤렐 순환. 그다음에 극순환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 위도 30도 한번 보세요. 위도 30도에 이렇게 하강기류가 있죠. 이렇게 헤들리 순환이 이렇게 돌면서 여기에 고기압이 형성돼요. 위도 30도에 고기압이 형성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도 30도를 지칭하는 말 아열대. 아열대 고압대라고 합니다. 아열대 고압대라고 합니다. 아열대 고압대. 위도 30도는 아열대 고압대. 날씨가 매우 좋아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 1번 사막이 형성되고요. 사막은 적도에 생기는 게 아니야. 사막은 20도에서 30도 사이에 생깁니다. 왜냐면 비가 안 오니까. 두 번째, 염분이 최대가 됩니다. 바닷물이 제일 짜요. 왜냐면 비가 안 오니까. 실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료. 실제 자료 보시면 여기 찾으셔야 돼요. 여기 37 찾으셨나요? 지금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37 제일 염분이 큰데 여기 37인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위도 30도야. 적도보다 살짝 위쪽에 있죠. 남반구도 이 아래쪽에 있죠. 37미 이 정도에. 그죠? 여기가 위도 30도 부분이에요. 여기 비 안 와요. 제일 짜요. 근데 제일 짠 데가 이렇게 가로선이 아니라 동그라미로 돼 있어. 아까 등수원선이랑 다르죠. 등수원선은 가로선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바다 한가운데가 더 짜거든. 이 연안은 강물 유입이 있잖아. 강물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좀 싱겁고요. 바다 한가운데가 더 짜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야. 담수가 유입되는, 강물이 유입되는 연안은 싱거워. 괜찮아? 오케이. 3번 해수가 결빙되는 극지역. 북극 또는 남극으로 가면 빙하가 생기니까 얼어붙으니까 바닷물이 짜집니다. 그럼 이제 퀴즈.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요. 그럼 극지역의 염분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이것만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미니맵을 확인해 주세요. 우린 여기까지 했습니다. 3번. 밀도, 무거운 정도야. 밀도는 이렇게 쓰여져요. 로. 봤니? 그리스 문자 로. 다시 로. 써주세요. 로. P가 아니야. 로야 로. 밀도라는 뜻이고 밀도는 알다시피 부피분의 질량이 됩니다. 부피분의 질량. 그런데 단위가 뭐냐면 단위가 질량은 킬로그램을 쓰고요. 부피의 단위는 미터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이게
밀도의 단위인데 아까 바닷물의 밀도는 얼마야? 물의 밀도는 얼마야? 이렇게 할 때 보통 1이라고 외워준단 말이야. 1이라고. 근데 이 단위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값이 1이면 1m, 1m, 1m 1세제곱미터 생각해.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 1kg이겠어? 말이 안 되죠. 1kg이면 이 책보다 가볍단 말이야. 여기 1m, 1m, 1m 이 상자에 물 다 채운다고 생각해봐. 이거 못 들어. 1톤이거든. 1톤. 1000kg이야. 1000kg. 그래서 물의 밀도는 얼마냐면 물의 밀도는 1000이에요. 1000. 1000kg/m 세제곱이에요. 근데 그 1은 뭐냐면 1은 단위가 이게 아니야. 단위가 1g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같은 뜻입니다. 1cm, 1cm, 1cm 요거 1cm, 1cm, 1cm 이게 1g이라는 얘기야. 그럼 왜 1로 외운 게 아니라 1000으로 외우냐? 이게 기본 단위거든요. 킬로그램이랑 미터.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식을 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수시 논술 쓰게 될 때 계산 문제 나중에 할 거거든요. 나중에 수시 논술 쓸 거 아니야. 뭐 화학 문제 풀고 말이야. 물리 문제 풀고 지구화학 문제 풀고 한단 말이야. 그때 뭐 F는 MA, PV는 NRT, 뭐 P는 로지 이런 거 다 공식 막 써서 계산한단 말이야. 대학 가려면 해야 돼. 과학 논술 해야 되니까. 그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공식이 다 2단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의 밀도는 1000입니다. 근데 이제 1로 나오는 책들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자료 보시면 여기 1.0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단위가 그거야. 근데 자료마다 다른 게 밀도가 1000 얼마 이렇게 돼 있는 자료도 있어. 그럼 단위가 이거야. 괜찮아? 이거 올해 수능 특강에 있어 이 문제. 문제 있다고 뒤에 알고 계셔야 돼. 그럼 밑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차가우면 무거워요. 그죠? 왜 무겁냐면 차가우면 부피가 감소하잖아. 질량은 똑같은데 부피가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알죠? 반대로 뜨거우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는 감소하죠. 차가울수록 무겁다.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이게 추가되는 거지. 짤수록 무겁다. 다시 한번. 차가울수록 무겁고 짤수록 무겁다. 그래서 맹물에다가 소금을 계속해서 넣으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질문 있는 사람? 차가울수록 그리고 짤수록 무겁다. 괜찮아? 좋아. 그럼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래프 봐주세요. 오른쪽 그래프. 수온 보시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아까 했던 거. 수온 그래프. 됐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 밀도는 증가해야죠. 밑으로 갈수록 무겁다는 거잖아. 그치? 무거우니까 밑에 있는 거야. 무거우니까. 그래서 밀도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무 쉽죠? 근데 이때 필기를 합니다. 여기. 칠판 봐야 돼? 내가 지금 그린 거 이거. 여기. 여기서 밀도가 확 증가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밀도 약층. 필기해주세요. 밀도 약층.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층. 수온 약층.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층. 됐지? 밀도가 급격히 변하는 층을 밀도 약층이라고 해. 당연히 내려갈수록 밀도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밀도 약층은 수온 약층이랑 거의 비슷해. 왜냐면 둘이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쉬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 왼쪽 그래프 다시 보세요. 이제 왼쪽 그래프. 별표. 왼쪽 그래프. X축의 위도. X축 위도. 수온 그래프 먼저 그리겠습니다. 수온 그래프 쉬워요. 적도에서는 뜨거워요. 수온이. 왼쪽과 오른쪽 북극과 남극에서는 왼쪽이 남극이고 오른쪽이 북극입니다. 여기서는 차가워요. 그래서 수온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그릴 수 있고 지금 그리라고 시켜도 이렇게 그릴 거야. 당연하지, 그치? 그럼 밀도 그릴게. 적도 밀도 넣죠. 적도는 뜨거우니까 밀도가 가벼워요. 남극으로 갑니다. 남극으로 갈게. 그럼 남극으로 가면 차가워져요. 바닷물이. 그럼 밀도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하죠. 괜찮아요? 근데 북극으로 가봐. 어때요? 이상하죠? 안 이상해?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그렇죠. 북극으로 가면
밀도가 증가해야 되잖아. 근데 증가하다가 말고 여기가 이상하죠. 여기가 이상하죠. 이상한 거 알겠어? 차가워지는데 오히려 가벼워지잖아. 차가워지면 무거워져야 되는데, 그치? 남극에서는 안 이러는데 북극에서만 이렇죠.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빙하가 녹아서. 지금 이게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수온이랑 밀도가 반비례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해역에서는 다 이게 비슷해요. 다 이 관계를 만족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깨지죠. 왜냐면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 중 보통은 수온의 영향이 더 큰데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이 해역에서는 염분의 영향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수온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필기하세요. 이 동그라미 친 곳에 염분의 영향이 큰 해역. 여기서 염분이 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요. 수온보다. 그럼 염분이 어떻게 했어요? 저기서는 커요, 작아요? 엄청 작겠죠. 염분이 엄청 작아지니까 밀도가 감소하는 겁니다. 차가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염분은 왜 저기서 작아져요? 빙하가 녹으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 밑에다 쓰세요. 이 해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지금 바닷물이 녹아서, 빙하가 녹아서 빙하가 녹아서 염분이 매우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도도 줄어들게 돼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그래요. 북극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그럼 남극은 이 문제가 안 일어나나요? 별로 없습니다. 북극이 심해요. 북극이. 물론 남극도 뭐 문제는 있지만 이 빙하가 녹아서 밀도가 감소하는 건 북극이 심하다. 질문 있는 사람? 미니맵을 확인해 주세요. 중간에 필기. 수온 염분도. 수온 염분도. 이건 뭐냐면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하나는 수온, 하나는 염분을 축으로 그리는 거예요. 다이어그램을. 그러면 바닷물의 밀도를 한눈에 보기 좋아.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X축에 보통 염분, Y축에 수온. 이렇게 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좌표 평면에서 밀도가 가장 큰 곳은 어디냐면 수온이 차가울수록 그리고 짤수록 밀도가 크니까 이 오른쪽 하단 여기가 고밀도 영역이야. 여기가 고밀도 영역이라고. 그리고 반대로 좌상단은 저밀도 영역이죠. 그래서 등밀도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이 우하단에 있는 선이 제일 밀도가 큰 쪽입니다. 그럼 이걸 어떨 때 활용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바다가 총 3개가 있어요. 3면이 바다니까. 동해, 서해, 남해. 그죠? 이 3개의 바다 중에 누가 제일 무거운지가 궁금해. 그럼 3개의 바닷물의 수온과 염분을 조사해요. 그래서 여기다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점이 찍혀. 뭐 딴 점 찍혀. 그러면 얘가 바닷물의 밀도가 제일 크겠죠. 이쪽 우하단에 있으니까. 한눈에 보기 좋잖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의 성질을 분석하기 좋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게 제일 단순한 활용인데 더 중요한 활용법은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관측합니다.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요.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서 여기다가 관측 기계를 집어 던져요. 이렇게. 그럼 관측 기계가 쭉 내려가면서 관측을 합니다. 이때 관측 기계를 집어 던지면 바닷물에 딱 닿잖아. 이때 자동으로 관측을 해서 컴퓨터로 쏴줍니다. 여기 점이 찍히는데 이렇게 찍히죠. 0m. 수심 0m. 해수면 여기.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 커지죠.
바닷물의 밀도가 커지죠. 그러면 관측 정보들이 더 점들이 막 찍힐 텐데 어딜 향해서 찍혀야 돼? 여기를 향해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지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0m, 10m, 20m, 30m, 40m, 50m, 100m, 150, 200, 250, 300, 500, 1000, 2000 이렇게 돼. 점들이 이렇게 찍힌다고. 지금 내가 수심을 표시했지만 수심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기가 제일 얕은 곳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깊어진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이 정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깊이에 따라서 x축이 만약에 수온이라면 지금 0m부터 50m까지는 수온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혼합측이죠. 근데 50m부터 250m까지는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네요. 수온 약층. 그리고 250m부터는 심해층. 이렇게. 이 상황이죠,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옆에다가 이 오른쪽 그림을 그려주세요. 찐맛, 용졸기체. 바닷물에 녹아있는 기체를 용존 기체라고 하고요. 당연히 바닷물 속에는 다양한 기체가 녹아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개입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산소와 이산화탄소 두 개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여기 너무 쉬워서 안 써놨는데 차가울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요. 기체가 잘 녹아요. 그래서 탄산음료를 시원하게 먹는 겁니다. 탄산음료가 시원해야 탄산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탄산음료를 끓이면 온도가 올라가면 탄산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죠? 찬물에 기체가 잘 녹아.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봐주세요. 보셔야 돼. 봐봐. 똑같은 거 그릴 거야. 근데 깊이 내려가면 수온이 어떻게 돼요? 수온이. 아까 했죠? 수온이 감소해요. 내려가면 수온이 떨어져. 차갑단 말이야. 그럼 기체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많아지겠죠. 그래서 산소랑 이산화탄소 농도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왜? 차가워지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져야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산소 농도가 이래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죠? 어디가 이상해요? 아니 어디가 이상해요? 아니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어디가요? 이상한 데가 어디예요? 아, 그렇죠. 여기가 이상한 거죠. 이걸 이상한 걸 느껴야 되더라. 그냥 그래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보고 여기가 이상하네.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 원래는 이래야 되잖아. 여기가 튄 거잖아. 이 이유를 여기 옆에다 쓸게요. 여러분 안 쓰셔도 돼. 이 표층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표층에서는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산소가 많아요. 이산화탄소 적어요. 그 원인이 광합성 때문에 그래요. 광합성. 햇빛이 들어가니까. 표면에는 바닷물에 햇빛이 들어가니까 바다에 있는 뭐 식물성 플랑크톤, 해양생물 이런 애들이 광합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산소는 축적되고 이산화탄소는 소모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중층으로 내려가면 어느 정도 깊이 내려가면 산소가 적어요.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많고요. 이렇게. 왜냐면 햇빛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여긴 호흡이 우세해요. 또 좀 지역적인 내용인데 유기물 분해가 또 일어나서 이 유기물 분해가 활발하면 유기물 분해, 바닷물 속에 유기물이 있으니까 해양생물의 사체 이런 거예요. 얘를 세균들이 분해하는데 산소를 소모하면서 분해해요. 그래서 산소는 소모되고 이산화탄소는 축적됩니다. 근데 아까 했듯이 아주 아래로 내려가면 심층으로 내려가면 둘 다 많아집니다. 왜냐면 이거는 차가워지기 때문인데 좀 더 자세하게는 극지방, 북극 또는 남극으로 간 차가운 해수, 북극 그리고 남극에 있는 차가운 바닷물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많이 왜냐면 차가우니까 기체를 많이 포함할 수 있죠. 그 상태로 심해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침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동해바다, 뭐 태평양 이런데 저 밑에 있는 심해에 있는 이 바닷물은 사실은 북극이나 남극에서부터 온 거야. 그래서 북극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많이 머금은 상태로 내려앉은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깊이에서 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대답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거 쉽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표층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함정 카드는 뭐냐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여기를 물어보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 이런데 50m 이런데 50m에서 산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제 이걸 물어본다고? 산소가 여기 있으니까 아니 산소가 많잖아 50m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주의사항이야. 방학 때 들었던 친구 기억나? 이게 주의사항이야. 왜냐면 산소는 그래프 보면 0, 1, 2, 3, 4, 5, 6 이렇게 돼 축이. 근데 이산화탄소 축이 밑에 있어요. 이산화탄소 45부터 시작해요. 45, 47. 클라스가 달라. 클라스가 달라, 그치? 근데 그래프를 항상 이딴 식으로 보죠. 출제자들이 틀리라고. 이건 진짜 틀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틀리면 안 돼. 전 깊이에서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 많다 적다가 얘네 둘끼리의 비교가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면 돼. 산소가 표층에서 많았다 적었다 많아진다는 얘기고 이산화탄소가 적었다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깊이에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습니다. 이게 주의사항. 질문 있으신 분? 과제. 9단원 문제를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단원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그다음 프린트가 나갈 거고요. 오늘 부교재까지 나눠드릴 거예요. 부교재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많거든요. 7단원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부교재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를 좀 빡세게 할 텐데 지금까지만 과제로 프린트 주고 해서 뭐 테스트 했던 문제들 중에 중요한 문제를 모아서 여러분들 막 질문했잖아요. 그런 문제들 중에 중요한 문제들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같이 풀어볼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테스트로 넘어갈게요. 영상 잠깐 끊어주세요.